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 건강에 매우 나빠집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사망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소 과일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죠. 교수님께서 그 매번 강조해 주신 부분,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음식을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독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이에요. 그 장에는 우리 인체의 면역 세포의 약 70 내지 80%가 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면역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죠. 그래서 저는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이다. 그럼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신호가 좀 있을까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변비가 너무 심하다. 네, 그다음에 설사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우리 장수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위에서 2시간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소화가 되는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려요.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고기 속에 황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인돌, 스키톨 같은 화합물로 바뀌면서 좀 독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수에서 썩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이제 어른들보다는 초, 중, 고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수능 준비한다고 이제 학교에서 11시, 12시 돼서 밤늦게 이제 집에 오죠. 그러면 11시, 12시 돼서 자기 직전에 아이들이 고기를 잔뜩 먹어서 엄마가 주는 거 맛있게 잔뜩 먹었어. 자기는 또 내일 아침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코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는데 장은 애가 자는 동안에 계속 장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장 속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도 밤에 잠을 자야지만 쉬어야지만 쟤한테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좀 무지해서 아이들 위한다고 위해준 것이 실제로 면역력을 다운시켜서 육체적으로 지금 바닥 상태에 이렇게 가게 만든 원인이거든요. 그나마 아이들한테 먹으려면은 소화 속도가 빠른 음식 또는 들어와서 장이 움직이면서 소화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음식.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미 바깥에서 소화가 되어 있는 발효 음식을 먹게 하든지 아니면 소량을 먹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지. 지금 현재까지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또 장 건강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물의 또 강조성을 좀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건물이 튼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거든요.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죠. 물입니다.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 인체는 70%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물맛 없다, 바쁘다 라는 핑계로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한국에 너무 많아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암 환우들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몸속에서 물이 빠져나갔는데 물이 보충이 안 되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요. 혈액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세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혈액의 농도가 진해서 찐득찐득해서 현장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을 안 먹게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요즘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보통은 2리터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 건강에 매우 나빠집니다. 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이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없죠. 왜? 네. 땀으로 나가는 것도 계산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물을 많이 먹어서 사망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마라토너들이 현장에서 물 먹고 사망한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갑자기 물량이 왕창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첫째 증상이 힘이 없어져요. 물을 너무 마시게 되면 힘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좀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프고, 세 번째는 이게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되게 되면 좀 심장이 좀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 전기 공급이 부정기적으로 되면서 심장마비를 되게 사망을 하는데,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나트륨 혈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증가하는 추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이제 건강 상식 때문에 그런데 저염식이 좋다. 저염식 자체가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적정량의 소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먹는 소금의 적정량을 5g. 5g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차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인데,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찌개 국물이나 국 국물은 가급적 다 먹는 편이다. 라면 삶으면 라면 국물 다 먹는 편이다. 무조건 고염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저염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찌개에 국물을 먹지 않는다, 국에 국물을 먹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은 하루에 5g의 소금을 잘 못 먹을 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먹어줘야 합니다. 소금을 봐서 내가 좀 적게 먹었다 싶으면 물을 먹을 때 소금을 좀 타서 약간 소금량을 증가시켜서 물을 먹어주는데, 그래서 몸속에도 적정량의 소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엔 말이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하루에 적정량을 먹을 수 있도록 알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좀 그거를 무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라는. 물 먹어라. 몸이 살려고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색깔이 짙으면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신다. 그러면 10분이나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옅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었는데 바로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또 하루에 화장실 8번 이상 너무 많이 간다. 물을 너무 많이 먹었든지 소금량이 작았든지. 그래서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때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 그때 내가 흘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그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하루에 꼭 2리터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 1.5리터, 어떤 날은 2.5리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한다고요? 소변 색깔. 우리 장 건강하면 또 유산균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유산균을 좀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유산균은 우유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유의 유당을 젖산으로 바꿔주는 균은 이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 번역하면 실제로 생균이에요. 프로란 말이. 살아있는 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 먹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죽은 균입니다. 사균입니다. 우리가 왜 생균을 먹는 게 좋으냐면은, 결국 장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들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그 중간에 중간균이 있어요. 이 중간균이 70%예요. 70%. 근데 유익균이 조금만 많아지면 중간균 70%가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해균이 0.1%만 많아지더라도 이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붙어서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저하고 둘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얘기하면 나는 먹었는데,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서 먹게 되는 이 음식은 전부 독이 되는 거예요.
유익균이 많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전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해균과 유익균이 어떤 식으로 많고 적은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유익균을 평소에 많이 먹어서 유익균 숫자를 계속 늘려주는 음식 습관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도 좋다. 원래 장내 미생물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은 소장에 전부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요. 대장까지는 포도당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포도당이 20개, 30개, 40개 길게 있는 녀석이 가면서 끊어져야 되거든요. 포도당이 20개, 30개 많이 들어있는 이 녀석의 성분들을 이끌어서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뿌리식품이에요. 도라지, 더덕, 우엉, 뭐 돼지감자,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속에 들어서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살이 안 찌고 그게 또 대장이나 이런 데 연결돼서 장내 미생물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뿌리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대장 상태가 가장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대장 속에 있는 저 끝부분에, 항문 끝부분에 있는 데까지 장내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런 부분들이 애들 안 먹으니까 먹는 방법을 좀 바꿔서 그런 것들을 분말화시켜서 애들 잘 먹는 잼이나 소스 같은 데 타서 먹도록, 그렇죠? 타서 이렇게 먹도록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먹이 줘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 천연 효소 중에서 가장 좋은 효소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김치에는 유산균이 있죠. 청국장, 된장에는 소위 고초균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얼마나 강한지 팔팔 끓여도 안 죽습니다. 끓여도 안 죽어요. 찌개를 끓여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 애들은 좀 키워야죠. 그렇죠. 돈 주고 그 사먹는 유산균은 죽은 균을 사먹는데 우리 집에서 만든 그 발효,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하고 청국장, 된장은 다 살아가는 생균, 글자 그대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제일 첫 번째가 폭식입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들은 다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